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함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 의장이 팍스뉴스 셔네니티와 인터뷰에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성결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발표와 함께 메인주 대량 총격 사건 이후 핫 이슈인 총기 규제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지 총이 아니라고 딱 잘라 한 말입니다. 메인주에서 18명을 살해한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연방수사국이 그의 집을 포위하고 자수를 권고했지만 그는 집안에 없었습니다. 용의자는 자동차는 있는데 보트가 사라져서 수사당국은 강 주변에서 추적 중입니다. 미시건주 아랍계 아메리칸들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만을 격렬하게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미시건주는 경합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는 정치인이 나왔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미네소타주의 딘 필립스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라디오 토크쇼 지난해까지 호스트였던 레리 엘더가 예비선거 후보에서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 전국에서 비어있는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경제개혁파로 68세인 리커창 전 총리가 2인자 자리에서 물러난 지 몇 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파워 자제하는 것이 줄어들고 더욱 권위적으로 돼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또 한 시대가 저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끝까지 지켜내려고 대대적인 시위를 했었던 그 버지니아주 샤롯츠빌의 로버트 리 남부연합군 장군 동상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만감 교차와 함께 액체가 될 이 기념물은 또 다른 조각상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하원 의장은 지금 다수당인 공화당이거나 아니면 또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여러 가지 그 법안을 만드는데 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곧 모든 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제 하원 의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56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어제 당연히 그가 아주 늘 보수의 기치를 내세우는 사람이니까 팍스의 셔네니티와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원 의장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오늘부터 이제 다시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회의 활동이 시작되거든요. 너무나 이 하원 의장의 입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속보부터 보도를 해드립니다. 이 속보와 하원 의장의 너무나도 중요한 어떠한 본인의 생각도 연결이 됩니다. 메인주 루이스톤의 총격 사건입니다. 용의자의 휴대폰과 총격 사건과 관련된 메모가 발견됐다는 게 경찰이 오늘 아침에 발표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얘기하지는 않았고 어제 저녁에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7시 넘어서까지 용의자가 기거하던 그 집에 연방 수사국들이 가서 정말 많은 무장을 한 상태로 밖으로 나오라고 그 헤드폰이 아니라 그 스피커폰도 아니고 메가폰으로 크게 안에 있는 것 아니까 손 들고 나와라 자수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용의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연방수사국은 항상 수사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용의자가 기거했던 곳 그리고 다른 메인주 같은 경우는 숲이 많아서 이런 곳에서는 용의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일상 수사 과정이었을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그 메인주의 강을 수색을 합니다. 메모가 어떤 내용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본인의 마지막까지를 마감을 한다는 메모가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이것은 시신수색 작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메인주와 둘러싸인 무슨 그 뉴잉글랜드 지역이요. 전부 매사추세츠까지 그리고 북쪽으로 캐나다까지 주민들에게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고, 왜냐하면 용의자인 로버트 카드 40살이 예비군에 군에서는 지금 또 말을 조금 바꾸는 것 같습니다. 총기 인스트럭터가 총기 교관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수십 년 동안 군 관련 일을 해서 생활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총에 굉장히 능했고 사건 당시에 볼링장과 연결이 된 식당 바에서 적어도 18명을 숨지게 하고 지금 3명은 중태입니다. 나머지 치료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화면에 용의자의 그 얼굴이 보이고 있네요. 그런 그 용의자에 대해서 어쨌든 모든 그 수색 자체를 그쪽 지역에는 아직도 지금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학교에 가지 않고, 특히 이제 메인주 남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용의자가 산채로든 아니면 숨진 채로든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강 주변에서 모든 기자들이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트 선착장에서 용의자가 그 레이크 형태의 보트 15푸트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보트는 없어졌고 그 근처에 자동차는 이제 주차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노트가 어떤 것인지 발견하지 않지만 maybe 시신을 만약에 발견을 한다면 그것과 함께 관계 당국이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지난 여름에도 2주일 동안 정신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무슨 처제라든가 여동생이라든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면 여동생은 왜 오빠가 당일 그 볼링장과 동네에 그 식당 바에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가, 엑스 걸프렌드를 찾으러 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정신이 쇠약해졌고 뭔가 들린다, 환청이 들린다, 그런데 무슨 기지를 폭파하라던가, 육군 예비군이었으니까요, 그런 소리가 들렸다 해서 실제로 이제 폭파하려고 한다 하는 이런 그 정황 같은 것을 잡고 나서 군에서도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야지 되는데 그것도 2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번 사건으로 굉장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올 들어서 가장 많은 사람이 숨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슬픔, 충격 같은 것이 있지만 그런 것을 미처 다 풀어헤치길 수가 없는 입장이죠. 지금 용의자가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정신질환자가 AR-15 스타일의 총이었는데 그런 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메이니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라든가 하원 의원이라든가 어제 오늘 계속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수잔 콜린스 같은 연방 상원 의원은 나는 과거에도 지금도 살상 무기는 반대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인이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지역구가 바로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 루이스턴인 민주당입니다. 하원 의원 제럴드 골든 의원은 입장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본인이 살상무기 금지에 반대를 했습니다.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주마다 다 특성이 있잖아요.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이 지역은 주민이 3만 8천 명이지만 메인주에서 인구가 작으니까 숲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메인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인데 메인주 사람들은 75%가 어떤 형태의 총기든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냥도 하고 하니까 10대들은 심지어 총포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경우가 아주 많이 있거든요. 메인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제레드 골든 의원도 여러 이유로 살상무기 금지를 포함한 총기 규제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다는 것을 우선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이 위험한 세상에 언제 경찰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오면은 뭐 할 건데, 그 두려움 때문에, 내 딸과 아내를 보호하겠다는 결심 때문에 내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 총이 있으면, 이런 잘못된 확신 때문에, 다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순식간에
18명을 적어도 3명 지금 중태입니다. 숨지게 하는 이런 총과 같은 치명적인 전쟁 무기를 금지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반대해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반대하면서 이 AR-15과 같은 살상 무기를 미국에서 금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온 그 실패,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고향인 메인주의 루이스턴에서 지역구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쓴 살상 무기를 금지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모든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가릴 것 없이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동료와도 협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 실패할 것 같습니다. 하원 의장 얘기를 잠시 뒤에 들려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뉴 잉글랜드 지역의 여러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 다른 거는 모르지만 살상 무기는 금지해야지 돼. 전쟁에서 누가 빠른 시간에 적을 더 많이 죽일 수 있는가에만 포커스를 두고 만든 게 살상 무기인데 그걸 왜 일반인이 가지고 있어야지 되지? 방어용이라고 하면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뉴 잉글랜드주의 지역 주민들과 또 그 정치인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잠시입니다. 수없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네디컷 같은 경우는 샌디욱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뭐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다 마찬가지고 당연히 이제 민주당인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 같은 총기는 규제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거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빌 클린턴 시절에 살상 무기를 금지를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대량 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뒤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10년 한계를 뒀던 법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걸 10년 연장하자 했었을 때 공화당이 다 반대를 해버렸기 때문에 요즘은 뭐 살상 무기가 아주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사건만 나면 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인데 왜 이번에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모든 이 같은 이슈가 상원에서는 상원 지도자가 하원에서는 하원 지도자가 이걸 안건에 올리느냐 마느냐부터 타이밍부터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신임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여기에 대해서 수정헌법 2조 총기 소지 자유를 강력히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총기 규제를 해줄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 이제 션 해니티와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총기 규제인데 절대로 총기 규제는 없다. 내 임기 안에는 없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거든요. 좀 들어보시면 션 해니티가 얘기를 합니다. 앞에 조금 길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같은 대량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똑같다. 살상 무기를 금지시켜야지 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총의 문제냐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온화하고 부드러운 얼굴로 보드라운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랍니다. 사람이 문제다 해서 이제 사람의 하트가 문제다라고 더 이제 진전을 이뤘다고나 할까요? We need more gun laws. We need 션 more 해니티고요. legislation. What's your answer to that? At the end of the day, the problem is the human heart. It's not guns, it's not the weapons. 네. This is not the time to be talking. 그러니까 이 웨폰이라든가 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예 이것을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는다는 것도 시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타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This is not the time to be talking about legislation. We're in the middle of that crisis right now. Gun law that you would look 네, at. 지금 이런 그 비상 사태 때 이 총기 이 사건이 있는 한창인 때에 그런 것을 해야지 되느냐 했더니 이제 션 해니티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얘기한 대로 하원 의장의 말처럼 총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면은 그리고 사태가 끝나지 않았는데 총기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임 하원 의장이 하면서 유럽을 보자. 유럽은 총에 총을 갖기가 미국보다 훨씬 어려운데
그래도 유럽에선 그러니까 총이 아니니까 자동차로 사람을 대량 살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션 해니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유럽에서 자동차 돌진해서 사람이 숨지는 것과 미국에서 저렇게 총으로 사람이 날마다 숨지는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팍스뉴스에서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나는 좀 바보예요. 그 점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이 부족하네요.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수치를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캘리포니아주의 로버트 가르시아 민주당 의원이군요.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빌어먹일 그 무기가 문제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리하여 지금 메인주의 이 대량 총격 사건 용의자는 잡히지 않은 상태고 이번에도 연방 하원 의장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안도 의회에서 발의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J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뭐 당연히 조금 앞에 거기서 딱 제가 컷 했으니까 하원 의장의 큰 그림은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보수가 이제 좋아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 속보도 좀 전해드려야지 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하도 인기가 없다 보니까 민주당 사이에서의 인기도 지금 점점 내려가거든요. 이제 30% 됩니다. 그러니까 감히 현직 대통령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정치인이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신임 하원 의장의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은요. 동성애는 본질적으로 부자연스럽고 위험하다는 이제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매체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션 해니티가 그 발언에 대해서 좀 본인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헌법 전문 변호사였잖아요. 20년 동안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자신은 법치주의자라는 것을 무척 강조하면서 그래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것을 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뭐 라이프 스타일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을 하고 그렇지만 동성애가 본질적으로 부자연스럽다. 개인의 신념은 법은 받아들이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성경이 바로 저의 세계관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은 존중하지만 거의 모든 이슈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션 해니티가 대통령의 인식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몇 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 법사위원회에서 논쟁할 때와 지금은 연설하는 것 보면 다릅니다. 모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조사에서 탄핵할 사유를 발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는 어제 백악관에 갔거든요. 이 존슨 신임 그 하원 의장이 존슨 의장만 간 게 아니라 누구죠?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지도부들이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그리고 뭐 대만, 남부 국경, 가자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 여러 가지 그 지출안을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백악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초대를 해서 갔습니다. 하원 의장이니까 또 가서 그 하원의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도 같이 갔고요. 그 브리핑 듣기 전에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쩜 션 해니티와 당연히 라이브였던가요? 어제 그 생각이 안 나네요. 로고가 라이브가 아니었다면 인터뷰를 녹음을 했을 텐데 조금 있다가 대통령 얼굴 볼 거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탄핵 조사에서 탄핵할 사유를 발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이기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들썩거리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지원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미 많이 했는데 앞으로 더 지원하는 것은 회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고 기후변화가 뭐 정말 있어? 이런 형태의 하원 의장입니다. 클린 에너지에는 그동안 계속 반대를 했고 화석 연료 회사로부터 선거 기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아니 이스라엘에 대해선 뭐 두 번 볼 것 없이 이스라엘 안보 지원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만나서 아주 그 보수적인 의제에 대해서 함께 일하기로 서로 다짐을 했고요.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금 가자지구 또 폭발 일어났습니다. 공습을 받은 건데요. 미국도 시리아에 있는 군기지인데 군인보다는 어떤 그 무기 창고 이런 곳을 미국이 그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리아에 있는 그 이슬람 혁명군의 그 무기고 뭐 이란 다 이제 연관이 된 거잖아요. 그쪽은 이란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F-16 전투기 2대가 이란의 이슬람식 혁명 수비대와 연관된 시리아에 있는 탄약 저장고와 무기 저장고 다른 곳 두 군데를 정밀하게 공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17일 이후에 미군이 한 20차례 뭐 이란이나 뭐 시리아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나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미군 24명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크게 다쳤고 민간인 1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정밀 그런 타격인데도 미국은 이것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과 이란이 지지하는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그 중동에서의 전쟁을 확산하는 것은 미국도 싫어하고 이란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계까지는 이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양측이. 지금 그렇게 미국은 시리아에 있는 두 군데의 무기 저장고를 공습을 했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공습을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에서는 지금 너무 무서워서 막 떠나거나 집을 떠나거나 아니면 사람들 다 막 기도하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이거는 정말 못 참겠네. 무슨 뭐 이스라엘과 뭐 아랍이 종교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말이야. 남의 땅에 들어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서방 세계는 이스라엘만 감싸고 돌고 하면서 헤즈볼라에 가입하는 레바논 사람들도 늘어난답니다.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지 않은 국가에서 이런 극단적인 쪽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죠. 가자지구 위성 이미지를 오늘 그 가디안이 쭉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폭격으로 가자지구는 지금요 전체가 이제 빨간 색깔로 폭격당한 곳을 다 이렇게 점을 찍잖아요. 전체가 다 빨갛습니다. 지금 빌딩의 거의 10%가 다 폭파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루 하면 또 커지고 하루에 하면 뭐 몇백 번씩 공습을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는 10% 훨씬 넘을지도 모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빌딩의 10%가 한 2주일은 조금 더 됐네요. 3주일 사이에 폭삭해버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안전하게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약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제도 유럽연합이 회의를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가자지구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려야지 된다 하는 의견 쪽으로 모았습니다. 그럼 그러려면은 임시 휴전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스페인 같은 나라는 임시 휴전하는 것을 원하고 팔레스타인에 좀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뭐 독일, 헝가리 이런 데는 이스라엘 쪽이기 때문에 휴전해서는 안 된다. 그냥 계속 하마스를 때려 부수기 위해서 가자지구를 공습을 해야지 된다 하는 그 입장입니다. 그리고 탱크가 가자지구 북쪽에 들어가서 뭐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어제도 또 이스라엘 탱크가 들어갔습니다. 미국은요. 날이 갈수록 분열되는 모습 그리고 날이 갈수록 완전 친이스라엘에서 아직도 뭐 거의 친이스라엘이지만 조금씩 눈에 띌 정도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감도 조금 늘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뉴욕시 같은 데는 뉴욕에는 또 워낙에 주이시가 많이 살고 있고 주이시라고 지금 다 가자지구 폭격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에도 의자가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200명 넘잖아요. 4사람 풀려났어도. 그러니까 그 빈 의자를 이렇게 놓습니다. 이거는 꼭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그런 행위이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동문들은 뭐 하버드 동문들과 마찬가지로 유펜과 하버드가 제일 이번에 좀 심한 것 같아요. 학교가 너무 좌파적이다. 학교의 하마스에 대한 대처가 좌파적이다. 학교가 좌경화됐다면서 동문들이 계속 이렇게 기부한다는 것을 중단하는 존 헌츠만 이후에 뭐 중국 대사도 지냈고 싱가포르 대사도 지냈고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로도 나왔던 유타의 전 주지사였던 존 헌츠만 이후에도 계속 유펜 동문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요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는 제가 어떤 한인 방송의 뉴스를 들으니까 아랍계 사람들을 초대를 했다는데 그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5명을 초대를 했는데 아랍계 이스라엘계를 합쳐서 뭔가를 이렇게 잘 지내보자 하는 뜻에서, 근데 4명이 주이시고 1명이 아랍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숫자상으로도 물론 뭐 인구비는 미시건주에만 아랍계가 한 30만 명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아랍계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 굉장히 배신감을 느낍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그 가자 지구에 보건당국이 우리 7,000명 넘게 숨졌다면 그 숫자를 나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부풀렸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신중한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만 싸고 돈다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마스가 사망자 명단을 다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그러겠죠. 그 사망자 명단이 맞아라고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누가 봐도 아는, 이스라엘이 지금 받은 것의 몇 배 이상을 보복을 해서, 그것도 뭐 태어날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고 숨지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약이 없어서 숨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시건주의 아랍 아메리칸들은 굉장히, 오늘 가디언과 그 미시건주에 있는 아랍 아메리칸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2020년도에는 그 미시건주에서 2016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에. 거기 이제 막 러스트벨트 공장, 자동차 공장 이렇게 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자들이 와서 당신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 것처럼 하고 이겼는데, 이겼을 때 10,000표 차이입니다. 지금 조지아주가 아주 작은 표 차이라고 17,000 몇 표를 찾아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데 2016년도에 미시건주에서 10,000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4년 뒤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 미시건주에서 15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때에 30만 명의 아랍계 아메리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에 이슬람 혐오 발언과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그 아랍 쪽에서 미국에 여행도 못하도록 하고 하는 정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아랍계의 그 사람들이 다 바이든을 위해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표를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10,000표, 저쪽이 많이 가져갔던 것을 나중에 15만 표니까 16만 표를 이긴 거예요. 그 한 주에서 4년 사이에. 그런데 그렇게 바이든을 도왔던 아랍계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렇게 싸고 도는 대통령에게 투표를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미시간이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이건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지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대통령이 그런 일들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 점점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차이는 조금 줄어든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스윙 스테이트 같은 데서 꼭 미시간주가 아니더라도 디트로이트 같은 데 이 아랍계가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그 6살 소녀를
랜드 로드가 너 아랍계야 하면서 뭐 26번이나 흉기로 찔러서 6살짜리를 숨지게 했다는 그것도 그 디트로이트와 멀지 않은 곳이잖아요. 다른 곳의 아랍계 유권자들도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다면은 그러면은 그럼 만약에 트럼프와 대 바이든이라고 하면 트럼프에게 지지하진 않겠죠. 아예 많은 투표가 있으니까 공란으로 남겨두거나 제3당에게 투표를 한다던거나 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도 신경을 써야지 되는 그런 일일 겁니다. 아직 기간은 조금 남아있지만 모닝 컨설트가 여론조사한 결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조금 동등하게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감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조금 미국에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늘어난다 하는 그런 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텔레비전에도 보이네요.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정치인이 나왔습니다. 잘 안 알려졌어요. 요즘 잘 안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어느 순간에 스타가 되는데 뭐 이 사람은 큰 스타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네소타주의 딘 필립스라는 사람인데 삼선 의원이거든요. 삼선 의원인데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도 엄청 민주당 사이에서도 나아지고 하니까 우리가 좀 대안을 마련을 해야지 된다 해서 막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민주당 그 조직이라는 게 기득권이잖아요. 기득권이니까 기득권에서는 어떻게 하던 트럼프를 바이든이 이길 수 있다고 보니까 일단 당이 이기는 게 우선이니까 바이든이 해야지 된다 하는데 이걸 시선을 돌리고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뭘 지금 와서 뭐 대안을 마련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 사람이 본인이 갖고 있던 지도부 자리를 내려놓고 아예 어제 무슨 뭐 선거 그 위원회에 등록도 하고 오늘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네요. 뉴햄프셔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예비선거 후보가 나온 겁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요. 민주당 가문의 조금 돌연변이식의 그 민주당 그 예비선거에 나온 후보였지만 며칠 전에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 사람은 탈당을 했지만 또 다른 사람이 있지만 별로 영향력이 없고 오늘도 이 하원 현직 의원이니까 현직 의원이 나와서 이제 그 뉴햄프셔의 콘코드에서 후보 출마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연단 쫙 그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나이도 문제 삼았고요. 낮은 지지율도 문제 삼았고 54살입니다. 이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하원 의원이니까 훌륭한 일을 해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이끌어야지 될 때다. 본인 될 확률은 저는 0%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0%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CBS 같은데 인터뷰를 많이 하던데 이 11월 달에 어쩌면 내년에 비상사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바이든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그 숫자 앞에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다. 그럼 인지도는 높일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지금 이름을 몇 번 불러드립니까? 딘 필립스라는 미네소타의 연방 하원 의원을 한 5번, 6번은 불러드리는 것 같은데 인지도는 높일 수 있지만 가능성은 없고 민주당의 지원 받을 확률은 0%고 동료들 비난은 엄청 받을 테고 그런데 민주당의 돈 지원은 안 받아도 돼요. 엄청 부자거든요. 자신이 부자예요. 증유회사의 그 상속자고요. 우리 그거 먹고 싶네요. 오늘 해 먹어야 되겠네요. 사서. 남들은 저렇게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벌벌 떨고 있고 가자지구에서는 물도 못 먹고 있는데 맛있게 젤라또 먹을 생각을 한 제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젤라또 맛있잖아요. 어쩜 그렇게 쫀득쫀득하니. 그 젤라또의 그 전 공동 소유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전한다는 민주당의 그 하원 의원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에 미네소타를 방문을 합니다. 공화당에서는요. 처음부터 제가 잘 말씀 안 드렸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랜 동안 활동을 했고 이쪽 그 사우스 LA 지금 센트럴 LA에서 태어났고 했던 말 잘하는 레리 엘더라는 지난해까지는 레리 엘더 쇼든가요? 본인의 쇼가 있었는데 샌디케이트 지금 그것도 접고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로 나왔는데 안 될 줄 알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전부. 그래서 아무도 인터뷰도 안 해주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 번도
3번 했었나요? 공화당의 그 후보 토론회 한 번도 그 후보 토론회에 들어갈 자격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지지율이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한 자리 숫자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레리 엘더가 후보를 그 사퇴한다. 예비선거 후보에서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사퇴하는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는데 처음부터 나갈 때부터 중도에 사퇴할 걸 본인은 알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유명한 게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 소환할 때 그 소환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지사 된다고 해봤지만 그것도 안 될 걸 사람들은 다 알았었던 얘기고요. 지금 선거 얘기는 이 정도고 하나는 조지아주에서 스티브 존스라는 판사가 조지아주가 흑인 유권자에게 불리하게 그 지형을 만들었다. 선거구를 재조정하면서 그래서 그거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없애고 다시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애틀란타 지역에 새로운 선거구를 만들어서 뭐 인구비 이런 거잖아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다시 갖게 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흑인이 다수인 지역에 상원 선거구 2개를 만들고 하원 선거구 5개를 추가해야지 된다. 7개. 이런 것이 지금 법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지아주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동등한 정치 과정, 동등한 기회 주는 것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하고 판사가 명령을 내렸고요. 잠시 뒤에 상업용 건물 요즘 뭐 공실률이 30%보다 더 되는 곳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여기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어떠한 안을 내놨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똑똑한 주정부, 똑똑한 로컬 정부에 살아야지만 그런 것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로써 딱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지 1년이 된다고 하네요. 성공은 아니죠. 그런데 본인이 말한 것 지킨 것도 있습니다. 무료는 없다. 더 이상. 무료 아니잖아요. 점점 이제 세계적으로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1 뭐 가입비? 1년 구독료 같은 것을 받으면서 다른 나라 그리고 뭐 액수 같은 것을 정하겠다는 그건 있었고 그리고 스텝이 50%보다도 더 해고를 시켰죠. 이 경우는 뭐 떠났다기보다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이 트위터에 취직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유학하고 막 인터뷰 보고 인터뷰 볼 공부를 하고 했었던 사람들도 많은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 뭐 트위터 이렇게 꼽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광고주가 많이 떠났고 광고주가 떠난 이유는 너무 퀄리티가 낮아졌다. 아무런 거짓말 같은 것들도 다 허용을 하니까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다 하면서 그러나 점잖은 광고주들은 싫어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사용자들도 많이 줄어들었죠. 수준이 너무 후져졌고 그리고 보안도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게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인수하고 1년 동안의 변화입니다. 모든 게 다 미다스의 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이 한두 가지여야죠. 뭐 우주 또 뭐 전기 자동차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기간 산업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런데 이 트위터만은 지금은 1년 사이에는 일론 머스크가 기획했던 대로 평판에 있어서는 일단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고 수익이 더 중요하겠네요. 수익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 어제도 보니까 엄청나게 주식시장 내려갔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수익을 쭉 그 발표하는 그런 주였는데 수익률 같은 것들이 그다지 예상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뭐 아마존도 많이 내려갔고요. 엔비디아도 많이 내려갔고요. 다만 요즘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제는 접하시는 그 테무인가요? 티무라고 읽지 않나요? TEMU인데 물건을 사는데 아마존보다 훨씬 싸고 한 그 주식은 다른 주식들이 다 내려갈 때도 한 번도 내려가지 않고 지금 굉장히 오래 버티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특별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식시장은 그렇게 돼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전국에 많은 그 비어있는 오피스가 있잖아요. 그런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바꾸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그렇게 바꾼다고 할 때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줄 때는 가이드라인도 줘야지 우리가 저기에 신청을 할 수 있어 없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뭐 주정부나 로컬 정부나 이런 데서 알아서 할 일이고, 뭐 주정부가 따와서 로컬 정부가 또 주정부에서 가져가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30년 만에 최고치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어떤 지역은 30%, 어떤 지역은 70% 공간이 비었고, 팬데믹 당시에는 70%가 뭡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이 비어 있었던 그런 사무실 공간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택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택을 어떻게 뭐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그것을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좀 고쳐보겠다 하는 겁니다. 국가경제위원회의 라엘 브레이너드 국장입니다. 내셔널 이코노믹 카운슬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활력이 되잖아요. 비어있는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저희 회사 대각선으로 이제 남서쪽 방향에 머큐리라는 빌딩이 있잖아요. 그런 그 빌딩이 주거용으로 되면서 굉장히 이제 활기를 띠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윈윈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는 내가 좀 낼 수 있는 어포러블한 그런 그 가격의 주택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상업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인프라에 관한 법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상업용 비어 있는 곳이 주거용으로 들어가면 그 밖에 교통기관 그 시설 같은 거, 그럼 거기에도 다 돈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주택도시개발부라든가 아니면 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이미 이제 책정되어 있는 예산 같은 것을 쉽게 이제 그쪽으로 돌려 쓸 수 있도록 해서 싼 그 주택을 마련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집이 너무 비싸니까 비싸게 돈 내고 먹질 못하던가, 아니면 너무 멀리 있는 곳에 살기 때문에 지쳐서 일하는데 생산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던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8월 달에 그 주택 비용이 1년 전에 비해서 7.2% 올라갔거든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많은 거죠. 인플레이션 뭐 3.5%, 6%, 7%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 해서 지금 뭐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도 7.5% 넘는 것 같은데요. 더 힐은 7.5%로 뒀네요. 해서 연방 정부가 그런 일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개혁파 리커창 전 총리가 68세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중국에서 그를 존중하던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진핑 이전에 이 사람이 주석에 오르는가 했는데 이제 시진핑이 되고 나서 시진핑이 자신의 충성파로 꽉 채워서 아웃사이더로서는 이제 이 사람이 유일하게 있다가 3월 달에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5년 임기 2번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숨졌는데 소박하게 태어나서 자랐지만 뭐 문화혁명 다 겪고, 그리고 베이징 대학에서 법학도 공부하고 경제학도 공부해서 어떠한 그 개혁파로서의 이러한 것들을 쭉 그 다져오다가 기대가 많이 있다가 이제 시진핑에 의해서 그 꺾여버린 그런 건데요. 뭐 시진핑이 밀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죠. 충성파로 다 이제 딱 그 채우느라고 상하이를 방문하던 도중에 이제 심장 질환을 일으켜서 뭐 얼마나 노력을 해봤겠어요. 의사들이 결국은 숨졌다는 건데, 이게 이제 세계와 한국과 미국에는 어떠한 중요한 것을 주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한 시대의 종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건파의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시진핑 주변에는 전부 시진핑 충성파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은 직위에서 온건한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면 시진핑은 굉장히 그 어떠한 그 자제하려고 하는 눈치 보는 것 같은 것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권위주의 같은 것이 강해질 것이다. 카네기 차이나 띵크탱크의 이한총 전문가가 한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J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동상도 생명이 있잖아요. 버지니아주 샤롯츠빌에서 막 백인이 흑인이 우리를 대치할 수 없어, 유대인이 대치할 수 없어 하면서 남부 연합군 장군 노예제를 막 지지하고 한 뭐 이런 그런 분위기, 그런 장군의 동상을 막 지키려고 했는데 시정부가 그걸 내리려고 하니까 그거 지키려고 시위하고 했었던 거잖아요. 결국은 내려져서 몇 년 동안 창고에 보관을 하다가 그게 이제 동이니까 전부 녹이는데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너무 크니까 뭐 1000파운드 정도가 된다고 하던가요. 산산조각을 내서 마지막에 그 머리가 들어가서 녹아내리고 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사형집행과 같았다 하지만 또 다른 것으로 공공예술 설치물로 태어난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